노들나루 코스, 사육신의 한강 대담. 백로가 우는 소리입니다. 백로는 하얗고 날씬한 몸에 긴 목을 가진 새입니다. 외양이 이렇게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 보니 백로는 예로부터 지조 높은 선비를 상징하는 새가 됐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시조도 있지요. 한강엔 수많은 나루가 있습니다만 특히 백로와 관계가 깊은 나루가 있으니 바로 노량진입니다. 옛사람들은 노량진을 노들나루라고 불렀습니다. 백로가 논일던 나루다. 그래서 노들나루라고 한 거죠. 백로가 놀던 나루 노량진. 이곳엔 백로를 닮은 선비들이 잠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육신 공원이죠. 멀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이 공원엔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세조에 의해 죽은 충신들의 묘가 있습니다. 달이 밝은 보름날 밤, 이 묘의 주인공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들 만났는데 한강 뱃놀이나 해보지 않겠습니까? 성삼문의 제안에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렇게 달이 환하게 비치는 날의 한강은 유난히 아름다우니까요. 그럼 너는 누가 졌는다? 와하니 다들 허약한 서생들 뿐이고 나 혼자 힘 좀 쓰는 무관 출신이니 내가 져야겠구만. 이 사람은 유응부입니다. 단종 복위를 준비하던 사람들 중 유일한 무관 출신으로 호탕한 성품이었죠. 그러자 한 사람이 조용히 나섭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가장 후배인 제가 져야죠. 그는 김문기입니다. 원래 그는 사육신묘에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1978년 사육신묘 정화 사업 때 여기에 가묘가 만들어지며 뒤늦게 합류하게 된 거죠. 이리하여 성삼문, 박팽년, 이계, 유응부, 유성원, 하위지, 김문기, 이렇게 7명의 선비들은 배를 타고 한강 유람을 시작했습니다. 너들 강변 폼포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 이계가 흥얼거리는 노래는 노들강변이라는 신민요입니다. 일제강점기 유명한 만담가 신불출과 작곡가 문호월이 만들었죠. 노들나루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된 신불출과 문호월이 강변에 앉아 즉석에서 만든 곡으로 유명하지요. 신민요 노들강변은 발매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일본 노래와 서양 노래가 퍼져나가던 우리 음반 시장에 우리 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도 했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여유가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누가 왕통이냐,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적어도 우리는 법도와 명분과 상식을 위해 싸웠습니다. 허나 우리 후손들은 한때 나라를 잃었습니다. 멀쩡한 남의 나라를 무도하게 침입하는 나라가 있고, 그 만행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나라도 있고, 그토록 법도와 명분과 상식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니. 이계의 말에 모두들 숙연해졌습니다. 어느새 배는 노들섬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기가 원래는 모래 언덕이지 않았습니까? 저 언덕에 앉아서 바라보는 저녁놀이 참으로 아름다웠지요. 그렇죠. 사촌모경이란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촌모경. 사촌에 저녁 놀지는 풍경이란 뜻인데요. 조선시대에 이곳은 모래언덕 마을이라 하여 사촌이라 불렸습니다. 헌데 이 마을에 저녁놀이 지는 풍경이 하도 아름다워 사촌모경이란 말이 나왔죠. 그렇게 아름다운 저녁놀을 여기서 볼 수 없게 된 건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1917년 일제는 이곳에 한강 인도교를 놓습니다. 지금의 한강대교죠. 그때 이 모래 언덕에 흙을 돋워 다리 높이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1925년 을충년 대홍수를 거친 후 복구 작업을 통해 타원형의 인공섬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서울의 대표적인 유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한강대교에서 사람들이 꽤 많이 자살했죠. 오죽하면 그때 잠깐 기다리시오라는 팻말을 세워놨잖아요. 유흥부의 말에 선비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은 자살 명소가 돼버렸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라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이죠. 해서 당시 기영철에선 이곳에 자살을 말리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잠깐 기다리고 다시 생각 좀 해보란 내용이었죠. 다들 그때를 생각하며 착잡해하고 있을 때 하위지가 나섰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기에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저 다리에서 죽은 사람들일 겁니다. 살아보고자 피란 가다 다리가 끊어져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남한을 공격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정부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한강 인도교를 통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고도 없이 정부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때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피난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위지는 바로 그날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나라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산문의 말에 유흥부의 눈썹이 꿈틀옵니다. 그게 바로 수양대군 무리들이 내세운 명분 아니요. 아무리 왕의 적통이라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그렇습니다. 훗날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어린 소년의 손에 나라를 맡기면 백성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는 명분을 세워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고 스스로 용상에 앉았습니다. 한편 이렇게 서먹서먹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박팽년이 나섰습니다. 어쨌든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노들섬 상공에서 우리 공군이 비행기 타던 거, 난 그게 제일 기억에 납니다. 예, 전쟁이 끝난 후 매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면 우리나라 공군은 이 노들섬 상공에서 에어쇼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때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어. 무관 출신인 유흥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자 이게는 빙긋이 웃습니다. 난 무엇보다 이 노들섬에 놀러 나온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여름에는 수영하고 겨울에는 얼음 낚시를 하고 그랬죠. 하지만 1968년 한강 개발 계획 때 노들섬의 모래는 공사에 쓰이고 섬 가장자리엔 시멘트 둔치가 생겨버렸지요. 그렇게 노들섬은 시민들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노들섬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이곳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텃밭을 가꾸게 한 겁니다. 가족들끼리 와서 김장거리 준비한다고 배추도 키우고 꽃도 심고 겸사겸사 소풍도 나오고 요즘은 아주 보기가 좋더군요. 결국 백성이 주인입니다. 땅이든 강이든 정부든. 맞습니다. 충신들을 실은 배는 다시 유유히 한강 달빛을 따라 흘러갑니다. 하얀 학창이를 입은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백로를 떠오르게 하네요. 백로가 논일었다는 노들나루. 이곳엔
꼿꼿한 선비들의 지조, 지식인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파란만장한 우리 근현대사가 흐릅니다.